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단원 그 5번째 시간 군집 두 번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군집의 천의에 대한 내용을 쭉 살펴볼 텐데요. 중요하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집의 특성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중에서 중요했던 개념이 생체적 지위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 층상구조, 삼림의 층상구조 그 순서대로 우리가 얘기해보면 아래에서부터 지표층, 초본층, 관목층, 아교목층, 교목층이 분포한다 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했던 것은 방형구법이었는데요. 여기서 밀도, 빈도, 피도를 구하는 방법, 그리고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구하는 방법, 그리고 이 세 가지 값을 이용해서 중요치를 구할 수 있고, 이 중요치를 통해 무점종을 파악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잘 복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살펴봤던 내용은 군집의 생태 분포인데요. 종류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위도에 따른 분포인 수평 분포와 고도에 따른 분포인 수직 분포가 있다. 그리고 여기 더해서 군집의 종류까지 여러분들 잘 봤겠죠? 이러한 내용 공부했었어요. 자, 오늘은요, 군집의 천의 과정, 군집의 천의 과정, 그리고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천의의 의미를 살펴볼게요. 천의는요, 생물 군집의 구조가 시간에 따라 방향성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변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군집이 변하는 것을 천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군집의 변화가 시간에 따라서 방향성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변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종류로는 1차 천이와 2차 천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 천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1차 천이는요, 생명체도 없고 토양도 아직 형성되지 않은 곳에서 토양이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시작하는 천이를 1차 천이라고 합니다.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건성천이와 수평천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건성천이는요, 말 그대로 건조한 지역에서 시작하는 천이를 가리킵니다. 내용을 더 보면 화산활동 때문에 형성된 용암대지 혹은 빙태석은요, 빙하 속에 있는 암석, 자갈이 쌓여가지고 이루어진 최적층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용암대지나 빙태석과 같은 곳에서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건성천이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건성천이에서 중요한 특징이 바로 다음과 같은 내용인데요. 토양과 양분이 부족한 곳에서도 살 수 있는 지위류가 가장 먼저 출현한다. 여기서 지위류는요, 조류랑 그다음에 균류의 공생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조류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어떤 새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녹조식물 그리고 남조식물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조류와 균류의 공생체다라고 할 수 있고, 이름이 지위류라고 붙은 이유는요, 땅이 입고 있는 옷처럼 땅을 뒤덮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었습니다. 어쨌든 건성천이에서는 토양과 양분이 부족한 곳에서 살 수 있는 지위류가 가장 먼저 출현한다 라는 특징이 있고, 이처럼 천의 과정에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생물을요, 개척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성천이에서는 이 지위류가 개척자이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건성천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점은 용암대지로부터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개척자인 지류가 들어와서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초원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관목림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양수림이, 그 다음엔 호남림은 양수림과 그 다음에 음수림이 혼합되어 있는 숲의 형태입니다.
마지막에는 음수림이 발달한다.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요.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 과정을 그림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암대지가 만들어진다 했습니다. 여기에 개척자인 지류가 정착을 한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초원이 발달하게 됩니다. 초원은 초본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관목림이 형성된다. 관목림은 이제 키가 작은 나무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발달하는 것이 양수림이다 라고 했는데, 양수림을 구성하고 있는 나무들을 보니까 형태가 삼각형을 띠고 있다 라는 특징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잎이 가늘다 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때문에 빛이 아래까지 잘 통과가 되게 돼요. 그래서 그 아래에서 자라는 나무들이 빛을 충분히 받아서 잘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호남림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호남림은 양수림과 음수림이 함께 존재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양수림 아래에서 자라나는 어린 음수림을 구성하는 나무들은요, 빛을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수림을 구성하고 있는 나무들이 잎이 가늘다라는 특징 때문에 빛이 충분히 도달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이 음수림을 구성한 나무들이 쭉쭉쭉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호남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음수림이 형성되게 되는데요. 일단 음수림을 구성하고 있는 나무들 특징을 보니까 그 형태가 둥글다 라는 특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잎이 넓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빛이 아래까지 도달되기가 어렵고요. 때문에 그 아래에서 자라는 나무들이 빛을 충분히 받지 못합니다. 이때 양수림을 구성하고 있는 나무들은요, 빛을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빛이 잘 도달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양수림을 구성한 나무들이 모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 음수림이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양수림에서 음수림으로 변하는데 빛이 중요한 환경 요인이 됩니다. 이 빛에 의해서 이제 양수림에서 음수림으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1차 천이의 두 번째 종류인 습성천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성천이는 말 그대로 호수나 연못과 같은 습한 곳에서 시작하는 천이를 가리키는데요. 먼저 호수나 연못에 퇴적물이 쌓여서 습지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습생식물이 들어온 이후에 초원을 거쳐서 건성천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극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극상이란 천이의 마지막에 안정된 상태를 이루게 되는 군집을 가리키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건성천이에서의 극상은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음수림이 되겠죠. 건성천이의 마지막에 안정된 상태를 이루게 되는 군집은 바로 음수림이었습니다. 건성천이에서의 극상은 바로 건성천이에서는 음수림이 극상을 이룬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습성천이의 진행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빈 영양호 상태의 호수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빈자는요, 가난할 빈자를 써가지고 부족한 상태다. 무엇이 부족하냐? 영양, 바로 영양 염류가 부족한 상태의 호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유기물과 그리고 토양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부영양호 상태로 바뀝니다. 이때 부자는 부유할 부자, 그래서 많다, 영양염류가 많은 호수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 과정이 진행되면서 그 다음에는 습원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초원이 만들어지고, 이 다음부터는 이제 건성천이의 과정과 동일하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관목림이 발달하게 되고 양수림이
발달하게 되고 호남림을 거쳐서 음수림이 극상을 이룬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수성천이가 진행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을 그림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성천이가 이루어지는 과정은요, 맨 처음에 영양 염류가 부족한 빈 영양호 상태의 호수가 존재한다 라고 했었고, 여기에 유기물과 토양이 쌓이면서 얘가 부영양호 상태가 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 스본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건성천이의 과정과 동일하다. 초본류가 줄을 이루는 초원이 만들어지고, 관목류가 줄을 이루는 관목림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양수림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호남림을 거쳐서 음수림에서 음수림이 만들어짐으로써 극상을 이룬다 라고 했었죠.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수성천이가 생긴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으로는 2차 천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2차 천이는 기존의 토양과 식물이 있던 곳에 토양이랑 또 식물이 존재하는 그곳에 산불이나 산사태 등이 일어나서 군집이 파괴된 상태에서 시작한 천이를 가리킵니다. 기존에 토양과 식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산불이나 산사태 등이 일어나서 군집이 파괴된 그 상태에서 시작된 천이가 바로 2차 천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니까 토양은 이미 형성되어 있는 그곳에 살아남은 종자와 식물의 뿌리 부분 등이 다시 번성해서 종자와 식물의 뿌리 부분 다시 번성해서 원래의 식물상으로 빠르게 회복되게 됩니다. 빠르게 회복이 된다. 특징까지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차 천이의 중요한 특징이 바로 대부분 초본이 개척자가 된다라는 것인데요. 초본이 개척자가 되어서 초원이 형성된 이후에 나머지 과정은 1차 천이와 동일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천이에서의 개척자는 초본이다 라는 것을 잘 기억해 주세요. 앞에서 1차 천이의 개척자는 건성천이의 경우 지류가 개척자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 천이의 진행 과정을 살펴볼 텐데요. 2차 천이는요, 개척자였던 초본에 의해서 초원이 만들어지고요. 나머지 이후의 과정은 1차 천이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초원 이후에 관목림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양수림이 형성이 되고, 호남림을 거쳐서 음수림이 극상을 이룬다 라는 겁니다. 이 과정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내용을 다 살펴봤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은요, 천이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군집의 천이에 대해서. 천이는 군집의 구조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일정한 방향성을 갖고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천이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1차 천이와 2차 천이가 있었죠. 그 중에서 1차 천이는요, 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건성천이와 수성천이로 나뉜다. 1차 천이는 토양도 없고 식물들도 없는 상태. 그래서 토양이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시작한다라고 했었죠. 과정을 같이 보면 일단 건성천이의 과정을 보겠습니다. 먼저 용암대지가 만들어진다 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건성천이의 개척자인 지류가 정착한다. 그 다음에 초본류가 줄을 이루는 초원 형성이 되고, 관목류가 줄을 이루는 관목림 형성이 되고, 양수림이 형성이 되고, 호남림을 거쳐서 음수림이 극상을 이룬다 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수성천이의 과정을 보겠습니다. 수성천이는 맨 처음에 염류가 부족한 호수인 빈 영양호에 유기물과 토양이 퇴적되면서 이것이 부영양호로 바뀌게 되고,
이 과정이 더 진행되면서 수번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초원이 만들어진다. 그 이후 과정은 건성천이의 과정과 동일하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2차 천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2차 천이는요, 1차 천이와는 다르게 기존에 토양도 있었고 식물들도 살고 있던 그 상태에서 산불이나 혹은 산사태와 같은 현상 때문에 군집이 파괴된 이후에 진행된 천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이때 개척자는 바로 초번이 개척자라고 했었죠. 이것이 개척자다라고 했었고 초번이 줄을 이루는 초원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관목림, 양수림, 호남림, 음수림에서 극상이 된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천이의 과정 그리고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그림은 어떤 지역의 식물 군집에서 산불이 일어난 후에 천이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양수림과 초원 중 하나이다 라고 써있는데요. 자,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자, 기존에 토양도 있었고 식물들도 존재했었는데 여기에 산불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얘가 어떤 천이다? 그렇습니다. 바로 2차 천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산불 이후에 2차 천이에서는 무엇이 개척자가 된다라고 했나요? 맞습니다. 바로 초번류가 개척자가 된다. 그래서 A는 양수림과 초원 중에서 초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광목림, 그 다음에는 양수림이 되겠죠. 그 다음에 호남림, 음수림을 거쳐서 극상을 이룬다. 자, 이를 토대로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가 과정은 1차 천이이다. 아니죠. 가는 2차 천이의 과정입니다. 니은, A는 초원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디귿, 이 지역의 식물 군집은 B에서 극상을 이룬다. B가 아니라 음수림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지역 A에서 천이가 일어날 때 군집의 높이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기역에서 디귿은 각각 양수림, 음수림, 지휘류 중 하나이다 라고 써있는데요. 자, 여기서 지휘류가 등장을 했다라는 것은 얘는 이 천이는 1차 천이 중에서 건성천이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휘류는 건성천이에서의 개척자였으니까. 자,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보니까 초반에 동그라미 기역이 나타나고요. 이 동그라미 기역은 군집의 높이가 낮다라고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역은 뭐가 될까요? 바로 개척자인 지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초원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관목림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발달하는 것이 바로 양수림이죠. 자, 그 다음에 호남림을 거쳐서 디귿은 음수림이 되겠네요. 자, 이를 토대로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역, 동그라미 기역은 개척자이다. 1차 천이 중 건성천이에서는 지휘류가 개척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니은 A에서 일어난 천이는 2차 천이이다. 앞에서 지휘류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얘는 2차 천이가 아니라 1차 천이 중에서도 건성천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디귿, 지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세기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약하다 라고 써있는데요. T1일 때는 지금 음수림을 구성한 나무들은 존재하지 않고 양수림을 구성한 나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양수림을 구성한 나무들의 경우에는 잎이 가늘기 때문에 빛이 아래까지 잘 통과한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빛이 지표면까지 잘 도달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T2의 경우에는 음수림이 극상을 이룬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음수림은 잎이 넓기 때문에 빛이 아래까지 충분히 도달하기 어렵다. 때문에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지표면에 도달한 빛의 세기가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하죠. 네, 이것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오늘은 군집과 관련해서 그 중에서도 군집의 천의와 관련된 얘기를 쭉 살펴봤는데요. 천의의 종류들 그리고 각각이 이루어지는 과정까지도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의와 관련된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 꼭 다시 한번 복습해 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에너지 흐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